네, 좀처럼 코스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요. 0.3% 내리면서 현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매매 패턴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매도 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차익거래, 빗자익거래 모두 매도국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6원 60전 오르면서 1116원 90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학업종이 오늘은 강세네요. LG생활건강이 1.3% 오르면서 이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이 전년비 60% 가까이 개선됐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KCC 0.4%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 0.3% 마찬가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유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리고 실적 우려 때문에 유통주들이 계속해서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세계 0.5%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5%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건설, 벽상건설, 경남기업, 고려개발 나란히 1에서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인데요. 대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1에서 2% 내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 내리면서 어제의 상승분 대거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14,000원 하락하고 있죠. 삼성 SDI는 0.8% 내리고 있고요. LG이노텍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금호전기 0.4%, LG디스플레이 역시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등하고 있는데요. 0.5% 오르면서 어제 상승세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2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매매 패턴별로 또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시장 흐름은 전일 미국시 증시의 약세로 인해서 약간 고가권에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그제 상승한 부분에서 지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 골드만삭스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주택 경기 지표에 의한 주택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약간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온 모습이지만 일단 상승세는 견조하게 지켜졌다는 점에서는 쉽게 다시 하방으로 지금부터 하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주택 경기의 활성화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 판매 지수가 아직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에도 계속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유동성에 의한 시장 상승은 중기적으로는 가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리고 기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개별주 위주로는 중기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외국계에서 매수를 꽤 많이 했는데 증권사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양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매매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장내에서 1위가 삼성전자, 매수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LG전자, 4위가 삼성중공업, 5위가 기아차. 기관은 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대우증권, 3위가 LG전자, 4위가 삼성생명, 5위가 OCI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거의 이제 그 IT 쪽에 좀 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동안 그 종목 여타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상승률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장중에 좀 편입을 하더라도 편입 비율이 다른 종목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 담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인 DRAM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그런 건 눈에 띄지 않지만은 현재 그 DRAM 가격, IT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데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모습이고 바닥 관점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따라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DRAM 가격을 보면은 이 가격이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바닥 가격이지 이 바닥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 DRAM 그 가격의 동향은 그다지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이런 이 역사적인 바닥 저점을 통과했다는 의미에서는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기적으로 좀 일단은 보유하시는 타이밍이 맞고요. 그리고 4위가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중공업과 조선주가 그 주가 상대적인 주가 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종목이 많이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수가 주춤할 때 조선주가 좀 많이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조선주로 대변하는 중공업 관련주는 지금 중국 앞으로 조선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관련주와 조선 관련주, 특히 STX 조선이나 조선 STX라든지 STX 그룹주들이 시장의 대장주가 좀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이제 대우증권. 기관에서 대우증권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우증권을 많이 샀지만은, 스파성 지금, 자문형 랩 판매 상품의 그 불호로 인해서, 증권주는 상당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당분간 지수가 박스권을 한 차례 더 상승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OCI의 기관이 256억 정도로 샀습니다. 지금 유가가 그 $90 초반대, 85달러부터 $90 초반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된다면은, 일단은 한 차례 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특히 대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한 차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OCI도 지금 영업이익률은 만약 시장이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영업이익률은 약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지만 일단 생산 시설을 증설했다는 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톡톡히 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OCI는 이제는부터는 좀 더 길게 보고 가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주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멜파스, 3위가 CJ 홈쇼핑, 4위가 테크노세미캠, 5위가 다음, 기관은 2위가 아토, 2위가 차바이오엔, 3위가 네페스, 4위가 하나투어, 5위가 이녹스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늘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얼마 전에 계약 체결 공시를 내면서 주가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게 추가 계약 공시가 아니고 2011년도에 종합적인 매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는 2011년도가 이제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멜파스는 상당히 꾸준히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멜파스는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적정 PER을 많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추이를 판단하시고 거래량이 만약에 90만 주 이상에서 130만 주 이상을 오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단 좀 매도하고 관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3위가 CJ 홈쇼핑. CJ 홈쇼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수 진작에 따른 좀 기저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서 보유해볼만 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에 지금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초임금의 상승을 위해서 구매력이 저변으로 좀 확대가 되고 내수 구매력이 좀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CJ 홈쇼핑은 중기적인 모멘텀을 좀 발생한 상태이므로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테크노스는 이렇게 우위가 다음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동 종목들은 아직 어떤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큰 유의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아토, 2위가 차바이오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토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많이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토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같은 동종업종인 같은 동종업종인 유진테크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가 더 이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토가 상승을 한다면 아토보다는 이오테크닉스 종목을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를 한 18억 정도 샀는데 일단 이거 원화 강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원화 강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여행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행 수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쪽 관광객의 수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원화 강세 포지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만큼 당분간 환율이 정체가 되고 만약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면은 당분간 주가는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이므로 최고점 연고점이 지금 고점 박스권이 52,000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좀 관망한 상태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3분 정밀전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키패드하고 이제 JVC 쪽에 이제 음향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 종목은 지금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땄을 때 한 5배 수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26일날 블루콤이라는 주식이 상장을 합니다. 760만 주 공모에 공모 예상 가격은 12,000원 정도인데 공모 가격 자체가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를 상회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사업 품목의 구성상 3번 정밀전자와 좋은 비교가 될 것이고요. 고부 가치 음향기기와 영업이익률이 20% 상회한다는 점에서는 두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날 만일에 블루콤이 요새 신규 등록주들이 상당히 추가의 시세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만일에 블루콤이 좀 어떤 급등세를 시현한다면은 3번 정밀전자도 동종업종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주가를 따라가려는 측면이 있고 어떤 제자리 찾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26일까지는 흐름을 좀 자세히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가격에서 한 8,150원까지는 매수 가격으로 보시는 게 되게 매수해서 이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3본 정밀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GS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 전망 덕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영업이익이 정제마진 강세 때문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점쳤는데요. GS 리테일 역시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IPO 가능성이 커지면서 GS의 보유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N은 실적 호조 전망에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은 NHN이 대형 신규 온라인 게임의 매출과 검색 광고 그리고 모바일 광고 매출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OCI 머티리얼즈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강세입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1% 늘어났다고 공시했는데요. 순이익은 다소 줄긴 했지만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났습니다. 한편 UB 프리시전은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때문에 닷새째 하락세인데요. 오늘 UB 프리시전은 공시를 통해 김태복 전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전 대표이사가 23억 원 정도의 그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이 100만 원 넘어섰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슈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네. 증권사들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100만 원 고지를 넘어서면서 각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더 나아가 국내 IT 전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증권은 삼성전자의 통 큰 약진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00만 원 돌파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과 엘피다 등 경쟁사의 예기치 못한 리스크와 반도체 업황의 바닥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국내 IT 업종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는데요. IT 업종의 출하 재고 사이클을 볼 때 반등하는 모습이 일단 관찰되고 있고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 전체보다 양호하다는 건데요. 하나대투증권은 또 지난해 IT 업종의 순이익이 2009년보다 34% 정도 늘어난 2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로 부진한 업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물이만큼 국내 IT 가치의 좀 재평가로 연결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미국의 애플과 국내 IT 업종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애플은 지난 2005년 이후 모든 분기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아이폰 5, 아이패드 2 등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애플이 이만큼 잘 나가는 건 선진국 경기 회복이 컸다는 설명인데요. 즉 선진국 경기가 주요 변수인 국내 IT 업종에도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주 들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둔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난해 5월과 비교했는데요. 한 달간 6조 2,700억 원을 팔아치면서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던 그때는 대형주 위주의 매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중형주에 대한 매도만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형주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지속하는 만큼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제일기획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서 이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 급격하게 상승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죠. 네, 그새 또 더 올랐네요. 2.1% 급등하고 있고요. 14,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4,0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 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제일기획을 꼽아주셨고요. 삼성전자가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면은 제일기획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손절가들을 잘 지키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3,5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이죠. 하나케미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케미칼 이 그래핀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이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보다 조금 아랫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37,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로 34,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시초가에 한번 살짝 담궈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 약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로 41,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31,700원으로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교적 정보 잘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매수 가격, 여기에 비중까지, 매수 시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문자 바랍니다. 오늘 엑스온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부터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네. 네, 매수 얼마에 하셨습니까? 65,000원에요. 10%요.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네. 근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야 좀 수익을 많이 좀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조금 네네. 더 욕심을 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자. 여태껏 들고 왔는데 네네. 여기서 또 매도하고 나면 막 오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상담 좀 받고 싶어갖고요. 네, 먼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네. 유창희 전문가께서 현대건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역시 그런 시각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한 2년 갖고 계셨는데도 약간 이제 본절이건 손실이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뭐 어차피 2년을 기다렸었던 거 좀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분은 65,000원 매수시면은 한 수익이 한 30% 정도 되시는데요. 길게 보신다면 가져가도 됩니다. 뭐 어차피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도 하도 좋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더 이상 뭐 업황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차트로만 좀 보신다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번 주가가 좀 쉴 자리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한번 완만하게 보이다가 한번 각도가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1월달,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초에 지금 1월달, 올해 초에 보시면은, 왜 안 나오냐, 잠시만요. 네. 올해 초에 보시면은 72,000원이었는데 지금 89,000원이면 약 한 2만원 거의 이제 16,000 정도 올라왔고 거의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월봉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2007년도, 2008년도 고점대에서 잠깐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쨌든 한 번은 걸쳐야 되는 위치거든요. 뭐 여기만 이제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네. 주가는 더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월봉으로 봤을 때 역회된 숄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지지가 되고 나서 간다 그러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저희가 문자 두 종목을 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 매수하신 가격이 32만 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까 왜 이럴까요? 이 대장주가 빠져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호남석유 현재 가격 좀 살펴볼까요? 32만 5천 원 선. 이거 오히려 지금 수익권인데 오늘 수익으로 전환이 됐네요. 예, 뭐 32만 5천 원이시면 이제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32만 원에 매수. 네, 32만 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나 지난주 중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석유화학은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은 좋습니다. 뭐 지금 뭐 다 좋기 때문에 뭐 나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보면은 옆으로 조금 매수 타임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고 접근했다 그러면 괜찮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조금 좀 이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석유화학을 보시면은 이제 한 우리나라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2009년도에 찍고 올랐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석유화학 업종군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보시면 경제가 한 5%까지 올라오면 경제 상승률이 5%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경기 민감한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상승 추세가 한번 또 반전이 이루어졌죠. 이 위치에서. 작년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로는 좀 오버슈팅 권역입니다. 그래서 좀 과매수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좀 월봉으로 좀 보신다고 그래도 보시면 계속 지금 양봉으로 계속 치고 올라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간 조정이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되 한 21선 위치죠. 지금 한 30만에서 3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텀을 놓고 대응하신다면 길게 보고 들어가신다면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난 단기로 접근하셨다 하시는 분은 단기로 접근하셨으면 이제 단기로 대응하셔야겠죠. 한 31만 5천 원 정도, 31만 원 정도까지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 매수하신 가격이 18,95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736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며칠 전에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겨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소비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받고 있고요. 예. 베이직하우스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베이직하우스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료산업은 그전에도 제가 다른 종목군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4분기가 좀 4분기하고 1분기가 좀 성수기죠. 왜냐하면 졸업하고 입학 그리고 또 뭐 신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성수기인 상황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베이직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은 뭐 중국에 이제 수출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네. 진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 긴축을 한다고 해도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직하우스가 이제 여성복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남성복 역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대응하신다면은 뭐 주가 역시 좋은 흐름을 띌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차트적으로 지금 보면 되게 참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역헤드앤숄더인데요. 이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터닝을 했다. 네네. 그렇다면은 계속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61선이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61선이 조금 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61선만 돌파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존에 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단기적으로 박스를 보였던 하단이죠. 이 자리가 돌파가 잘 된다면은 네네. 다시 직전 고점 부근인 22,500원에서 2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러한 걸 놓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지지가를 지금 수익이신데요. 뭐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 양봉을 지지를 하는 네. 기간 조정이 보였던 위치가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이제 한 18,700원에서 18,900원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DSK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연락을 주셨습니다. DSK가 LCD 장비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SK 얼마의 비중 몇 % 가지고 계십니까? 예, 5,300원대에서의 비중이 한 40% 정도. 좀 많이 5,3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잠시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DSK 지금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네, 2년 전에 그때 코스닥이 괜찮을 때. 2년 전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까지는 모나도에 손절가랑 그럼 다시 사가지고 가도 되는지 좀 문의하려는데. 네, 손절가를 비롯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DSK 살펴보겠습니다.
네, DSK 5,3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네, DSK는 이제 LCD 관련 부품 회사인데요. 네네. 회사 규모가 좀 작아요. 작고 이제 좀 매출이 그동안은 좀 그렇게 LCD 업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좀 상장이 되고 나서 줄곧 좀 하향세를 많이 그렸습니다. 네. 회사를 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CD 제조업체로서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주력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좀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다른 기업에서 좀 적습니다. 적고 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안정성 있는 이제 파트너를 이제 같이 잡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은 조금 조금 긍정적이면서도 조금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좀 좋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어중간한 위치다. 네. 결론적으로 주식을 말하면서 좋다 나쁘다가 결론 지을 수도 있지만 참 어중간한 위치에 놓이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5,300원 매수시면은 거의 한 7, 8개월 되신 것 같으세요.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일단은 이 자리가 뭐냐면 이제 차트를 보신다면요.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요. 13,000원까지 찍고 나서 줄곧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지가 되던 자리가 이제 5,000원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반등을 보였었죠. 반등을 보이고 나서 단기 반등 랠리를 보이고 다시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삼각 수렴을 보였던 부분에서 이 자리가 원래 이렇게 돌파가 됐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무너지면서 이제 주가가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게 요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때 당시죠. 2009년도 11월, 12월 달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올수록 여기에 대한 이제 대기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걸 살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그 파트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랠리를 보였는데요. 랠리를 보인 상황에서 이제 4,800원, 5,000원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물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네. 손실을 확정을 짓느냐 안 짓느냐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박스를 치던 상단이거든요. 네. 상단이기 때문에 이 상단이 4,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4,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다시 3,000원 초중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적은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주식수가 600만 주 정도 됐는데 대기업 물량이 한 40% 정도 빠지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네.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서도 주가가 급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감안했을 때 4,000원 정도가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띈다 그러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선이. 네, 4,000원 선인가 4,000원에서 3,900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약 61선에서 121선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네. 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고 터닝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N자형 상승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N자형으로 N자형이 이제 옆으로 한번 올렸다가 옆으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간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5,000원 근처까지는. 그러니까 5,000원 근처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지지선 4,000원 선이 중요하다라는 네. 걸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선 4,000원 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KTNG 가지고 계신 분, 9987님이신데요. 6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시고요. 약간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KTNG입니다. 예, KTNG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담배 인삼공사여서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홍삼 관련해서 인삼 관련해서도 많이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은 좀 흘러내리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최근 2008년도서부터 보시면은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항상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네. 이제 그 담배를 피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연초가 되면은 담배
그 세금을 올리겠다 네네.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수입 담배에 대해서 이제 KT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다른 수입 담배 경쟁 그쪽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담배만 파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2009년도, 2008년도도 계속 이제 홍삼이나 인삼 쪽에 계속 영업을 많이 증가를 하면서 네. 그쪽으로 많이 개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 성과가 이제 한 재작년 후반서부터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여기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본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특히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로 보신다면요. 지금 이제 작년 말에 좀 랠리를 좀 보였죠. 바닥을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서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한번 랠리를 보였습니다. 랠리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하락을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겠죠. 짧으면 한 2주고요. 한 일주일이고, 길면 한 3주 정도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나서, 박스권 돌파한 이 삼각 수렴을 추세대 상승 추세대를 돌파한지를 살피면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수급이 조금 요즘에 외국인은 좀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 특히 투신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급이 잘 풀리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67,000원이시면 약간 손실이시거든요. 67,000원이시면 손실이신데, 지금 위치에서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61,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러프하게 네. 61,500원에서 61,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 수렴으로 상승세 돌파할 수 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67,000원 근처까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다시 7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수급을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항상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매수하신 가격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매수하신 가격이 12만원입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이분께서는 수익권이신데요.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죠. 현대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48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지금 항상 백화점은 항상 이제 내수주로서 지금 그전에도 몇 개 다른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길게 봤을 때는 좋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좋고 경기가 계속 좋아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가 그냥 단순하게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거면은 조금 저가 브랜드가 많이 판매가 되지만 네. 경기가 작년부터 계속 좋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도 좀 고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백화점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한 작년 6월 달부터 옆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크게 보았을 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매를 할 때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권이신데요. 수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4분기에 대한 좀 이제 불확실성이 4분기 수익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했는데 지금 요것만 잘 마무리가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연초가 조금 약합니다. 백화점주가. 그러니까 1, 2월 달에 좀 약하고 그다음에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감안해서 1, 2월 달에 어떻게 주가가 지금 1월 달 거의 다 가고 있으니까 2월 중순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면서 대응하시고요. 이제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은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에 12만 2천 원 정도인데요. 조금 세밀하게 잡아드리자면은 12만 4천 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간다 그러면은 바로 가지 못하겠지만 좀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쉬었다가 간다면은 충분히 14만 원 근처 1차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4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직 없는데요. 네. 문자로 지금 하트가 마구마구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KTNG 깔끔하신 상담 감사하다고 하트를 3개나 함께 날려주셨습니다. 9987님께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네,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 비중 아, 여쭤보겠습니다. 57,000원에요. 네네. 10%인데요. 제가 2, 4분기나 길게 봤을 때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정하고 가면 될까 하고요. 아, 2분기까지 지켜봤을 때 목표 가격이요? 네, 네. 네, 중기로 좀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7,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10% 가지고 계십니다. 57,000원이시면 수익이 좀 많이 나신 편인데요. 네네.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건설을 좀 담당하는 업체가 삼성엔지니어하고 삼성물산인데요. 물론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좀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엔 국내 건설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국내 건설 경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다는 게 계속 대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 아파트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건 레미안을 갖고 있잖아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을 참고했을 때 삼성물산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 해외 시장을 개척을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43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연초에 말을 했고요. 네. 또 작년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분이 이제 계속 삼성물산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놓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좋지가 않았죠. 삼성물산이. 왜 그러냐면은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죠. 네. 다른 건설주들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12월 말에서 1월 초부터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고 네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1월 초부터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쉬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쉬었기 때문에 또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연봉을 볼게요. 지금 연봉을 보면은 이제 고점을 이제 막 뚫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뭐 지금이 고점이고 네네. 앞으로 조금 하향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팔아야 되는 종목인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2,300이든 2,400이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대세고 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올해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렸을 때 이 작년에 양봉 있죠. 작년 양봉의 반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올라왔던 위치가 어디냐면은 한 55,000원, 시가가 55,000원이고 종가가 78,000원이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2만 원에서 최소한 2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다면 네네. 10만 원, 단기적으로 한 8, 9만 원이 한 9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길게 보신다면은 뭐 거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이번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 한국전력을 좀 장기로 보시나 봐요. 10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28,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가와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손실도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살펴볼까요? 예,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보신다면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랠리를 보이고 나서 줄곧 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 전기세를 기업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계속 전기가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러한 부분이 기업의 성장성에 일정 부분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28,500원에 100%시면 비중이 좀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으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작년과 같이 이렇게 랠리를 보이기에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보이기에 좀 보이긴 좀 힘든 위치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은 조금 사고 있지만 보세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계속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금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뭐 손실이 거의 뭐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종목 갈아타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비중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비중 100%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종목은 한 30% 정도 네네.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하면 좋고 지금 지지가가 이제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한 다중바닥을 찍고 있죠. 다중바닥을 찍고 있는 한 28,00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1차 반등세를 보인다면 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놓으면서 이 자리 돌파되는지 살피시면서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은 한 32,000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동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부증권 매수 가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부증권 8,14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06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께서는요. 네. 네. 뭐 동부증권 보면 어저께 이제 증권주가 좀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띄었는데요. 네네. 이제 스팟 랩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겠다. 아니면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랩에 관련해서 강한 이제 삼성증권이든지 한국금융지주가 많이 하락을 보였었죠. 근데 주식시장은 참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애플의 이제 그 CEO가 아파서 잠깐 쉬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반대로 반사 효과를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듯이 자산 규모가 이제 그 자산 랩에 대해서 좀 제한을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펀드라든지 그리고 개인 브로커리지 영업이 강한 증권사도 어제 개인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남의 불행은 나한테는 좋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동부증권은 뭐 개인 브로커리지 영업이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그룹 관련해서 이제 영업이 좀 강한 편인데 올해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이쪽에 증권주 역시 계속 한번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꼭 작년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은 올해는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증권주는 한번 하나 가져가면 좋겠고요. 또 이제 동부증권 차트를 좀 보시자면요. 지금 옆에 보시면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박스권을 장대 양봉을 돌파시켰죠. 장대 양봉을 돌파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색깔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이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가 8,140원이시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으세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서 홀딩을 하시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 양봉의 한 3분의 1 지점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한 8,050원 정도 되니까요. 8,050원 정도 지지를, 지금 8,100원이니까 충분하게 한 7,900원, 한 8,000원 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8,000원 정도 놓고 지지라인 놓고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나패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나패스 지금 종목에 대한 사연이 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패스 매수하신 가격이 18,9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현재 60% 가지고 계시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아나패스 흐름 살펴보고요. 목표가가 있다면은 목표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네네. 지금 잠시만요. 무상증자가 한 주당 200%구나. 네. 자, 지금 무상증자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건 뭡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당 주주면은 거의 200% 정도 무상증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기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수가가 18,900원이시면은 이제 무상증자가 되고 나면 이게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된 지 한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뭐라고 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상장 23,000원 근처에서 상장이 되고 나서 14,000원까지 찍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를 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세력이라든지 뭐 그 팀들이 거기에 기대감을 주가가 올라가는데 또 이제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약간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규주는 주가의 흐름이 100%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회사가 뭐 그전에 좋았다고 그래도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조건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자세하게 뉴스를 참고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만약에 그냥 조건이 되신다면은 지금 주식을 팔아도 무상증자를 그 나머지 2개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약 그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지금 갖고 있는 가격대가 18,900원이시면 지금 17,500원대니까요. 그냥 그 종목의 지지 라인만 잡아드리자면은 한 17,000원 정도 지지 라인 놓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좀 더 홀딩 하시고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그 주권을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자리는 무너졌을 때 그 종목은 파시고 무상증자만 받으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정보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정보기술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3,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림동에서 보내주셨네요. 8726님께서 남겨주신 현대정보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정보기술 보시면 이제 컴퓨터 서비스 업체인데요. 뭐,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급등을 하였던 부분도 뭐냐면은 롯데 계열에 인수된다는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 1,2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랐다면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실적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향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이런 종목은 매수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가 지금 최근 3,100원이시면은 요즘에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단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니까 62선 지지가 되겠지 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한번 단기 급등을 보였다가 N자형으로 눌리고 나서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튀었던 자리라서 충분히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상당히 좀 저조하죠. 거래량 저조하고 앞에서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 뒤에서 조금 많이 물량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만 잡아드린다면은 한 2,900원, 2,9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2,900원에서 2,850원 정도가 무너지면은 여기서 보면 이때 N자형으로 하락을 했던 위치가 지지가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를 살피면서 대응하시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반등 시에는 1차로 33,700원대가 돌파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X1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 샘플러스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8시 반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최병곤 전문가의 전문가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검투사 전문가의 명쾌한 설명이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plus.scientific.co.kr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1577-7451로 연락을 주셔서 관련 정보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